여러분의 일상을 책임지는 곽두필의 공포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1편부터 10편까지 있고요. 귀신을 보는 어떤 친구의 이야기예요. 글쓴이의 친구 중에 한 명이 귀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있으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 폐가 체험. 친구 중에 귀신 보는 놈이 하나 있었어. 나는 정상인이었고 당시엔 귀신을 엄청 보고 싶어 했어. 그냥 궁금해서. 여름방학 때 친구들끼리 신도로 놀러 갔는데 길 옆 수풀로 좀 우거진 곳에 2층까지 덩굴로 뒤덮인 폐주택을 보게 됐어. 밤에 귀신 보러 가자고 내가 졸랐는데 다들 싫다면서 안 가고 귀신 보는 친구놈만 걱정된다며 따라왔어. 당연히 그 밤에 폐가를 가자고 하면 누가 가냐고요. 후레쉬를 준비해오지 않은 터라 달빛에 의지해서 폐가를 찾아갔고 너무 어두워서 휴대폰 불빛으로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어디선가 슉 슉 톱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발밑에 나무 판때기 같은 걸 내가 밟았는데 파각 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톱질 소리도 갑자기 딱 멈췄어. 그 순간 귀신 보는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어. 한참 이유도 모르고 달린 다음에 내가 물었지. 야, 뭐야? 귀신 있었어? 아니, 안 느껴졌어. 없었을 거야. 근데 뭐하러 미친 듯이 뛰어? 그러자 친구놈이 말하더라고. 그 시간에 귀신도 아닌 게 그렇게 어두운 데서 톱질을 하고 있는 게 귀신보다 더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게 이 친구랑 엮인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 하나였어. 다음은 교통사고. 처음에 이놈이 귀신을 본다고 했을 때 멤버들이 아무도 안 믿었었어. 그러다가 우리 멤버 중 한 명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일화로 이놈의 말을 믿게 됐지. 당시 우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스타크래프트 1이랑 스카이러브 채팅이 한창 유행이었고 학교 끝나면 PC방 가는 게 일상이었어. PC방에서 나와서 각자 헤어지는데 한 놈이 신호 기다리는 게 싫다고 무단 횡단을 한 거야. 그 순간 흰색 구화방 한 대가 미친 속도로 달려왔어. 이놈은 그 속도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고 보고 있던 우리도 완전 패닉 상태였지. 근데 갑자기 달려오던 그 구화방 앞바퀴가 뻥 하면서 뻥크가 나더니 차가 회전을 하는 거야. 기적처럼 그 친구는 차에 안 치였어. 다들 놀라서 달려가서 괜찮냐고 묻고 욕도 하고 너 진짜 뒤질 뻔했다고 하면서 난리였어.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귀신 보는 놈이 차에 치일 뻔한 친구한테 말했어. 너 할아버지 군인이셨냐? 귀신 보는 친구 말로는 낡은 군복을 입은 어떤 젊은 남자가 달려오던 아반떼 있지, 그 차 바퀴를 총으로 빵 하고 쐈대. 멤버들은 다들 미친 소리라고 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할아버지가 진짜 직업 군인이셨고 젊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보통 할아버지라고 하면 노인을 떠올리잖아. 귀신 보는 놈은 그 젊은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거지. 그게 더 신기했던 거고. 그 사건 이후로 그놈이 귀신을 본다는 걸 안 믿을 수가 없었어. 아무튼 그놈이 재수가 없는 건지 이놈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 보통 할아버지라고 하면은 노인을 많이 생각할 텐데 젊은 남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말로. 알아보니까 정말로 이 차에 치일 뻔한 친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직업 군인이셨는데 그때 돌아가셨다. 젊었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멤버들이 믿게 된 거죠. 정말 얘가 보는구나. 다음은 새집 이사. 멤버 중 한 명은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자취를 하던 놈이 있었어. 집안 사정이 좀 복잡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집을 아지트처럼 썼어. 그놈이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우리는 욕을 하면서도 이사를 도와줬어. 그때 귀신 보는 친구가 새로 이사가는 원룸 빌라를 보자마자 탁 말하는 거야. 여기 집값 싸지? 이사하는 놈이 말했어. 어? 너 어떻게 알았어? 귀신 보는 놈은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사를 도와주고 나서 우리는 모범생이랑 좀 거리가 먼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중국집을 시켜서 술판을 벌였지. 근데 그날 멤버 5명 중에 귀신 보는 놈 빼고 3명이 전부 가위에 눌린 거야. 웬 이상한 여자가 나란히 누워있는 멤버들 위를 꿈틀꿈틀하면서 기어다녔다는 거야. 나는 귀신은커녕 가위도 한 번도 안 눌리는 인간이라 그걸 직접 겪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친구들이 겪은 내용을 내 꿈에서 똑같이 봤어.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 가위 눌린 얘기를 막 하니까 나도 똑같이 봤다고 말을 했지. 그때 귀신 보는 놈이 종이에 뭔가를 막 적어서 벽 높은 곳에 붙여두더라고.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어릴 때 할머니가 귀신들이 싫어하는 말이라고 가르쳐 준 거라고 말했어. 그놈 말로는 그 문자를 보기만 해도 귀신들이 머리가 막 터지려고 한다고 했지. 이사한 놈은 겁주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귀신 보는 놈은 이걸 붙여두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 그 이후로 이사한 놈은 가위도 안 눌리고 집이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나면 귀가 아프다고 징징대기 시작했어. 귀신 보는 놈이 이상하다며 그 집에서 같이 하룻밤을 자고 왔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자라고만 했어. 이유는 말 안 해줬고 내가 계속 물어서 겨우 들을 수 있었지. 그 귀신 있잖아.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 가위 눌릴 때 이 귀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 다닌 거라고 했어. 그리고 벽 높은 곳에 붙인 종이에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져 있으니까 못 써잖아. 손이 안 닿으니까 손톱으로 벽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는 거야. 쇠 긁는 소리처럼 계속 들렸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조만간 제풀에 지쳐 나갈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있는 귀신이 있었고 아마 죽을 때 당시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죽은 귀신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높은 곳에 이상한 문자를 써가지고 붙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건 부적 아니었을까. 야, 근데 이제 그 부적을 떼려고 귀신이 손톱으로 끼기기기기기 긁으니까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였고요. 자, 다음은 어린아이. 당시 나는 귀신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 그냥 궁금해서. 그래서 그 친구랑 길을 걸을 때면 공사장, 빈집, 빈 건물만 보이면 계속 물어봤어. 야, 저기 귀신 있냐? 야, 저긴 어때? 대답은 늘 없어. 아, 거기도 없네. 아, 없다니까. 이런 식이었어. 그때 9월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되기 전이었는데 단지도 크고 오래됐어. 유리가 전부 깨진 4층짜리 한 세대가 있었고 되게 을씨년스러웠어. 내가 말했어. 야, 저긴 어때?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야, 있어? 아, 있냐고. 그런 거 같네. 나는 완전 신나서 저기에 들어가자고 얘를 끌고 갔어. 집안은 쓰레기장이었고 빛도 잘 들어왔어. 생각보다 별일이 없었지. 야, 귀신 있는 거 맞아? 어린 여자애 한 명 있어. 어디 나 안 보이는데? 보이겠냐 미친놈아. 그러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날 막는 거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고. 그래서 한 40분 정도 잡담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뒤에 그제서야 나왔어. 나왔더니 얘가 말해주더라고. 그 집 창 밖에서 그 아이의 부모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집 안에는 딸 귀신이 있었는데 딸 부모가 창문 밖에서 이 친구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는 딸한테 해코지를 할 줄 알고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 내가 바로 밖에 나갔으면 나한테 붙었을 거라고. 귀신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충고해 주더라. 다음은
심령사진. 당시 토요미스테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심령사진 특집을 했었어. 귀신 보는 놈한테 이거 진짜냐 저거 진짜냐 계속 묻다가 한 장면을 보여줬지. 그 친구 말로는 보통 귀신은 사진에 찍혀도 일반인들은 못 본다고 했어. 저렇게 선명한데 그게 진짜라면 정말 위험한 거라고. 한이 깊은 거라고. 귀신이 보통 사진에 안 찍히겠죠. 그쵸? 이 사람의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근데 일반 사람한테도 보일 정도의 귀신이 사진에 찍혔다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만큼 한이 깊다는 뜻이니까. 자, 그럼 바로 다음 2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 보는 친구의 과거입니다. 전에 해준 이야기에 나왔던 귀신 본다는 그 친구 있잖아. 걔가 쓰던 그 할머니가 알려줬다던 귀신이 싫어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계기가 꽤 재밌어. 어릴 때 그 친구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장의사 일을 하셨대. 여자는 부정을 탄다고 해서 장례일은 할아버지만 맡으셨던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처럼 상조회사가 있는 시절이 아니라 그땐 직접 상여를 메고 천막 치고 꽃상여하고 그게 다 일반적이었던 그런 때였대. 어느 해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갔는데 마침 시기랑 안 맞게 초상집 하나가 생긴 거야. 할아버지는 친구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 친구놈이 싫다고 막 아득바득 우겼다고 하더라고. 결국 할아버지가 포기하긴 했는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대. 장례를 작업하는 그 광 같은 데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기로. 근데 어린애들이 다 그렇잖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궁금해하는 거. 저도 그렇고. 우연히 할아버지가 염하는 걸 보게 됐고, 시신을 닦고 분칠하고 수의를 입히는 모습까지 다 보게 됐다고 하더라.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마루에서 얘가 혼자 염 흉내를 내면서 놀고 있었대. 그렇게 혼자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바로 앞에 서 있었다는 거야. 누구세요? 지금 할아버지랑 할머니 안 계시는데? 꼬마야, 너도 염 할 줄 알아? 네, 할아버지가 하는 거 봤어요. 나도 네가 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줌마도 해줄게요. 그 순간 갑자기 담 밖에서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놀라서 잠깐 고개를 돌렸었는데 다시 보니까 여자가 사라져 있었대. 그리고 곧바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고, 친구는 그 일을 그냥 별일 아니라고 넘겼다고 해. 그날 할아버지는 장례 때문에 밤늦게까지 바쁘셨고 할머니도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대. 그래서 친구는 혼자 자게 됐고, 시골집은 완전 전통 한옥이라 방문도 창호지 문이었다고 하더라고. 자고 있었는데 방문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할아버지인가 싶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문을 여는 순간 아까 낮에 봤던 그 젊은 여자가 거의 날아오듯이 방 안으로 쑥 들어와서 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야. 그 여자가 소리쳤대. 왜 거짓말해? 왜 거짓말해? 친구는 숨이 막혀서 캑캑대고 있었고, 그때 마침 멀리서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여자가 갑자기 확 사라졌대. 문은 열려있고 안에서 자고 있어야 할 손자가 바닥에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있으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왔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친구는 낮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얘기했고, 할머니는 그 친구를 막 때리면서 아이고 이 미친놈아, 아이고 이 미친놈아 이러셨다고 해. 그리고 새벽쯤 할아버지가 돌아왔고 할머니는 그날 일을 전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했대.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사실 마을에 수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하셨어. 근처 저수지에서 여자가 하나 빠졌다는 것 같다는 말이 돌았는데 아직 시체를 못 찾은 거야.
만약 그 여자의 홀령이라면 염을 받기 위해 스스로 장의사를 찾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대. 익사체는 살고 싶다는 생각을 끝까지 품은 채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서 그 한이 유난히 깊다고도 했어. 할아버지는 그 친구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서 소금 한 바가지를 막 쫙쫙 뿌렸고 절대로 물가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했대. 그리고 명주실로 은수저를 돌돌 감아서 그날 밤에는 그걸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 안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했대.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알겠다고 했고 수저로 문을 걸어 잠근 채 바들바들 떨면서 밤을 보냈다고 하더라. 저녁이 되자 전날처럼 다시 방문이 미친 듯이 막 덜컹덜컹덜컹 흔들리기 시작했고 문 밖에서는 열라고 하는 여자의 소리가 들렸대. 한참을 그러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꼬마야, 꼬마가 나 염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고 해. 친구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걸 못 들은 척 했는데 다시 방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면서 열아 하는 소리가 이어졌다고 하더라.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밖에서는 평소랑 똑같은 생활 소음이 들렸다는 거야. 빗질하는 소리, 소주 끓이는 소리,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리, 동네 다른 할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까지 전부 그냥 평소 그대로였대. 그러니까 방 안에서는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냥 평범한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공포에 떨다가 결국 다시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도 된다고 말해줬대. 문에 걸어둔 수저를 치우고 밖으로 나왔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저수지에서 빠져 죽었다는 그 여자의 시체는 결국 발견이 됐고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염을 치렀다는 말도 들렸다고 하더라고. 그 일을 계기로 친구는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아주 쪼잔한 존재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어릴 때는 귀신들이 자주 나타나서 놀래키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 친구를 많이 괴롭혔다고 해.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계속 겪으니까 아이 상태가 점점 이상해졌고 그걸 본 할머니가 귀신들이 싫어하는 문자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 부적 같은 거였던 모양이야. 그 이후로는 그 문자를 여기저기 낙서처럼 써두면서 지냈고 어릴 때부터 귀신을 너무너무 많이 봐서 지금은 귀신을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하더라. 영안이 뭔지 아시죠? 귀신을 보는 눈. 원래부터 타고나가지고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경우처럼 강력한 한을 가진 귀신을 접촉했을 때 그 귀신과 접촉했을 때 영안이 트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센 귀신을 마주쳐가지고 영안이 튀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좀 억울한 케이스다, 그쵸?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기 귀신. 학창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우리 멤버들은 귀신 본다는 놈이랑 나를 포함해서 총 5명이었어. 전에 말했듯이 우리 멤버들은 모범생이랑은 좀 거리가 먼 학생들이었고 그날도 학교 끝나고 새집 이사편에 나왔던 그 아지트로 모이기로 했는데 귀신 보는 놈이랑 나는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거야. 교직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느라 좀 늦었어. 아지트에 도착했더니 이미 멤버 셋은 라면 한 판 때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놀고 있더라고. 그걸 보더니 귀신 보는 놈이 갑자기 A를 보면서 한마디 던졌어. 너 어디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A가 말했어. 갑자기 뭔 개소리야 미친놈아.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니까 다른 멤버들이 당황해서 왜 오자마자 그러냐고 말리기 시작했어. 그때 귀신 보는 놈이 다시 말했어. 너 미영이랑 애 지웠냐? A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 순간 멤버들 전부 패닉 상태에 빠졌지. 다들 A를 붙잡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그쳤고 결국 술 몇 병을 더 사와서 한두 잔씩 마시다 보니까
A가 입을 열더라. 귀신 보는 놈 말이 맞다고.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였고 계속 숨기고 미루다가 여자친구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서야 전날에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귀신 보는 놈이 조용히 말했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아기 조각들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서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멤버들 전부 소름이 쫙 끼쳤어. A도 그제야 그래서 요즘 괜히 몸이 무겁고 아프고 이상했다고 말하더라. A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자 귀신 보는 놈이 이렇게 말했어. 아기들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자체를 몰라. 그래서 한이니 뭐니 그런 거 없어. 그냥 네가 아빠라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 이 미친 새끼야. 다음은 가위 눌림. 나는 예전부터 귀신을 엄청 보고 싶어 했어. 고등학교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솔직히 궁금하긴 해. 무서운 이야기도 여전히 좋아하고 오컬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위 이야기잖아. 근데 나는 진짜 운이 없는 건지 지금까지 가위에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 이건 축복이죠. 이게 어떻게 운이 없는 거야. 아무튼 이어서 그래서 예전에 귀신 보는 놈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어. 가위 눌리면 귀신 보여? 귀신 보는 놈이 말했지. 아니야, 그거 그냥 꿈이야. 그 이후로 가위에 대한 괴담을 보여주거나 이야기해주면 그놈은 늘 피식 웃으면서 그냥 개꿈이라고 했어. 가위 눌릴 때 정말 귀신이 나타나는 경우는 10번에 1번 정도인데 그마저도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좀 맥이 빠졌어. 가위에 눌려도 무조건 귀신을 보는 건 아니라니.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 진짜로 실제로 귀신을 보면 그 수많은 가위 눌림 이야기들처럼 그 정도의 느낌이냐고. 그러자 귀신 보는 놈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더라. 귀신이 맨정신인 산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 고작 그 정도일 것 같냐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상하게 난 귀신이 더 보고 싶어지더라. 귀신을 그렇게 보고 싶나? 자, 그럼 일단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 또다시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들이었어. 폐가체험편 신도가 1학년 때였고 2학년 여름방학엔 놀궁리만 했지. 아무튼 우리는 여름방학을 맞이했고 다같이 아지트에 모여서 어디로 갈지 의논하고 있었어. 신도엔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여행을 실패한 우리들은 이번엔 여자 있는 곳으로 라는 주제를 잡았지. 나는 당연히 귀신 나오는 곳을 원했고 귀신 보는 놈이 바다보다는 강이나 저수지가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귀신도 많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흘려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린 강으로 가자 하고 당당히 주장했는데 눈에 불을 켜고 여자를 쫓는 다른 멤버들 때문에 멍석마리를 당할 뻔했지. 결국 결정된 곳은 경포대였어. 낮에는 한참 놀고 밤엔 여름바다에 꽂힌 헌팅을 하고 돌아다녔어. 당시 우리 멤버는 5명이었는데 5명 여자만 온 일행은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2명만 희생하면 돼 이런 마인드로 3명 일행인 여자들을 꼬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 8명이 됐지. 걔네들은 20살이었지만 우리도 나이를 뻥튀기 했어. 뭐 걔네도 뻥튀기 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8명이 해변가에서 노상으로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그렇잖아. 조금씩 짝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된 거야. 그때 짝이 안 된 B라는 친구가 삐졌어. 혼자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B가 삐져가지고 사라졌잖아. 근데 그걸 별로 개의치 않았지. 노상술로는 쇼부를 치기 힘들잖아. 그래서 얘네들이랑 우리가 잡아뒀던 민박집으로 가서 2차를 하기로 했어. 민박집에서 뭐라 할 것 같지만 휴가지들이 다들 그렇듯이 술만 먹고 얘네들 갈 거예요 하고 돈을 얼마 좀 더 찔러주면 눈 감아 주거든.
그렇게 민박집 방에서 본격적으로 술판을 벌이고 게임도 하면서 점점 스킨십도 짙어지고 그랬어. 그때 나한테 아까 사라진 B한테 문자가 온 거야. B의 문자는 이랬어. 야, 나 지금 끝내주는 애들 꼬셨어. 지금 너희들이랑 놀고 있는 애들 완전 패급이야. 나는 속으로 뭔 개소리야, 얘가 미쳤나? 싶어서 바로 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문자가 왔어. B의 문자였어. 야, 얘네가 걔네들 다 보내고 자기네들이랑 놀재. 얘네 진짜 이쁘다니까? 이 새끼가 진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네 싶어서 내가 답장을 했어. 괜히 분위기 좋은 거 깨려고 하지 말자, 어? 이렇게. 그러자 다시 B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호들이었어. 그 알 수 없는 문자를 받고 나서 폰에서도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나? 하면서 애들한테 다 보여줬어. 그 기호들. 애들이랑 여자애들도 뭐야 이거?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귀신 보는 놈이 그 문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는 거야. 내 전화기를 확 가로챘어. 가로채서 이전 문자들을 확인하는 것 같았지. 그때부터 애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는지 야 뭐야? 뭔데? 하고 묻기 시작했는데 그놈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아씨 큰일 났네. 그리고 그놈이 B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 안 받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애들한테 말했어. 야 니네들 이제 빨리 가야겠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멤버들이 난리가 났지. 한창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파토를 내는 분위기니까. 여자애들도 아 뭐야 재수없어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귀신 보는 놈은 더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어. 야 귀신들 온다. 그놈의 그 한마디는 짧고 강력했어. 우리 멤버들은 그놈이 어떤 놈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막 지랄지랄하는 여자애들부터 급하게 보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멤버들이 패닉 상태로 물었지.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야? 귀신 보는 친구놈이 말했어. 야 B 이 새끼 귀신 꼬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멤버들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B한테 원망도 하기 시작했어. 아니 왜 귀신을 끌고 와 미친놈 이러면서. A가 물었어. 야 근데 여자애들은 왜 가라 그런 거야? 같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귀신 보는 놈이 말했지. 귀신년들 왔을 때 여기 여자애들 있어봐라 어떻게 될지 진짜 재밌겠다 그치? 그 말을 듣고 멤버들 순간 얼어붙었고 나만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 야 그럼 걔 오면 귀신 진짜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내뱉자 멤버들이 나를 밟으려고 했지. 멤버들이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묻자 귀신 보는 놈은 니네들은 도망가면 안 된다고 했어. 멤버들이 뭐야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반발했는데 귀신 보는 놈이 되물었어. 귀신년들한테 남자가 있다고 꼬셨는데 와보니까 남자들이 없으면 그년들이 B를 어떻게 할 것 같냐 하면서. 아무리 B가 밉더라도 친구는 친구라서 다들 말문이 막히더라. 아무튼 멤버들은 진짜 긴장하고 있었고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B였어. 얘들아 나왔어. 그 말을 듣자마자 멤버들 전부 초긴장 상태가 됐지. 아씨 뭘 쫄고 그래. 나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나무로 된 방문을 확 열어 제꼈어. 아직도 기억나. 뒤에서 멤버들이 원망 섞인 함성을 질렀어. 야 미친놈아 열지 마.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B가 혼자 서 있었어. 어라? 귀신은 어딨지? 멤버들도 B가 혼자 덩그러니 서 있으니까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았어. 그때 귀신 보는 놈이 B한테 말했어. 왜 둘만 왔어? B가 말했어. 친구들이 너네 데리고 오래. 근데 B의 목소리가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여자를 흉내내는 것 같은 남자 목소리 그런 거 있잖아. 자세히 보니까 얘가 몸에 기운도 하나도 없고 초점도 없었어. 멤버들은 다시 긴장에 휩싸였고 나만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있었어.
귀신 보는 놈이 말했어. 하씨, 벌써 들어갔네. 나와라. 산 사람 몸 괴롭히지 말고. B가 말했어. 그래서 말인데 다들 같이 가자. 그러면서 B가 방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 들어오더니 멤버 중에 C의 목을 덥석 잡고 조르기 시작했어. 다들 난리가 났고 귀신 보는 놈이 B를 뻥 차버렸어. B는 나뒹굴며 떨어졌고 우리가 목 졸린 C를 추스르고 있는 사이에 B가 말했어. 괜찮아. 뭐 이놈부터 데려가지 뭐. 그러더니 갑자기 B가 자기 목을 스스로 막 조르는 거야. 멤버들은 완전 패닉이었고 B는 눈이 까디집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며 겔겔대기 시작했어. 이대로 있으면 진짜 죽겠다 싶어서 손을 떼내려고 했는데 얘 힘이 말도 안 되게 센 거야. 떨어지지 않았어. 그때 귀신 보는 놈이 소리쳤어. 야, 저 새끼 기절시켜.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B의 머리를 싹꺼킥으로 빡 찼어. 다행히 한 방에 기절해줘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지. 멤버들이 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귀신 보는 놈이 말했어. 아직 안 끝났어. 뭐? 그럼 기절했다고 빙의가 풀리진 않을 거야. 야, 그럼 빼내봐. 저러고 있다가 저 새끼 또 뒤진다고 난리치면 어떡해. 내가 퇴마사냐? 당집 끌고 가서 빼야지. 귀신 보는 놈이 나갈 준비를 하니까 멤버들이 이 시간에 무당집을 찾아가게? 하고 말했어. 근데 그놈이 시간을 끌어봐야 좋을 게 없고 저 귀신년 친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했어. 그리고 귀신 보는 놈이 말했어. 자기랑 같이 귀신 들린 B를 데리고 무당집을 찾아갈 사람 한 명 나서라고. 기절한 놈을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를 보더니 야, 아니다. 야, 네가 와야겠다 라고 했어. 내가 아, 왜? 라고 하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일단 따라 나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랑 B랑 귀신 보는 놈 이렇게 셋이서 한밤중에 무당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지. 귀신 보는 놈이 남은 2명한테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했어.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귀찮게 해도 절대로 열지 말고 무시하라고 일러뒀지. 그 말을 듣고 귀신 찾아온다고? 야, 그럼 내가 남을래. 이런 말을 했다가 멤버들한테 진짜 죽임당할 뻔했어. 아무튼 그놈이랑 나랑 기절한 B를 부축해서 무당집을 찾기 시작했어. 야, 근데 이 밤에 무슨 수로 무당집을 찾냐? 연기가 머무르는 곳. 아, 맞다. 이놈 귀신을 보고 느끼는 놈이었지. 민박촌을 지나서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딱 봐도 나 무당집이요 하는 주택이 보였어. 근데 이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면 싫어할 텐데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5m 정도 다가가자 무당집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아줌마가 나오는 거야. 솔직히 진짜 놀랐어. 그리고 귀신 보는 놈이 다짜고짜 그 아줌마한테 말을 걸었어. 아시겠지만 이놈 때문에 한이 많네요. 워낙 꽃같은 나이에 죽어서. 나는 이게 뭔 상황인지 몰랐지. 귀신 보는 놈이 말했어.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자 무당집 안에서 딱 봐도 머슴 같은 분위기의 남자가 나와서 B를 넘겨받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나도 따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말했어. 두 분은 밖에 계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귀신 보는 놈이 말했지. 네, 저도 그런 게 나을 것 같네요. 내가 말했어. 아, 난 왜? 친구놈이 내 입을 막았지. 그렇게 아줌마 그리고 남자 B는 안으로 들어갔고 내가 툴툴거리니까 귀신 보는 놈이 설명해줬어. 당집은 머무르는 영의 심장 같은 곳이야. 연기가 센 사람이 들어가면 심장 속에 흠집 내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야, 근데 넌 그렇다 치고 난 왜 안 되냐고. 야, 잠깐만. 나도 연기가 있는 거야? 근데 귀신은 왜 안 보여? 넌 좀 달라. 아, 뭐가 달라? 넌 그냥 기운이 세. 그게 뭔 소리야. 기운이 센 사람들이 있어. 산 사람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귀신들이 무서워하거나 함부로 못하는 사람. 그럼 그거 좋은 거야? 좋을 수도 있고
너 귀신 보고 싶다고 했지? 진짜 보고 싶어. 근데 넌 죽었다 깨어나도 귀신 못 봐.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잠깐 멘붕이 왔어. 그러다가 민박집에 두고 온 다른 멤버 두 놈이 떠오르더라고. 그럼 그 놈들은? 귀신하고 놀아줘야지. 내가 할래, 내가. 그거 귀신마귀 하는 거라고. 귀신마귀? 그게 뭔데? 산 사람은 죽은 자와 놀 수 없다,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거. 근데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냐? 나 귀신 보고 싶다니까. 야, 생각을 해봐라. 그년들이 남자들이랑 논다고 왔는데 기운 센 놈 하나랑 연기 가진 놈 하나가 덩그러니 있어 봐라. 자기들 놀렸다고 생각하고 엄청 지랄 떨걸? 그리고 어린 것들은 산거나 죽은거나 겁이 없어. 기운 세든 뭐든 더 악착같이 달려들 거라고. 아깝다. 너 피해보는 건 둘째치고 다른 놈들 피해보게는 말아야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그냥 밖에서 동 틀 때까지 시간을 때우는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동이 트고 조금씩 밝아질 무렵 황당하게도 무당집에서 비가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비를 다그쳤는데 이 새끼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더라고. 혼자 밖에 나갔을 때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 귀신 보는 놈이 무당집 아줌마한테 복비를 주려고 하자 아줌마가 이 자시에 찾아온 영기에게는 복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나랑 비랑 귀신 보는 놈 셋이 민박집으로 돌아갔어. 근데 방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때 귀신 보는 놈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자 그제야 문이 열렸어. 안에 있던 두 놈은 완전 놀란 토끼 눈으로 패닉 상태였고 거의 울 지경이었어. 내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자 둘은 덜덜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조금 진정되자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줬어. 민박집에 남아있던 멤버 두 놈이 해준 이야기는 이거였어.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두 놈만 방에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대.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왔어. 그 가냘프고 바람소리 같은 옅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두 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라. 귀신 보는 놈이 말해주고 간 주의사항이 떠올라서 어떻게든 그걸 무시하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들렸대.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왔어. 근데 이번엔 처음보다 더 또렷하게 억양도 강했대. 그래도 애써 무시했는데 또 들리는 거야.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왔어. 이번에는 진짜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더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는데 숨소리도 못 내고 있었다고 했어. 이 두 놈이 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덜컥덜컥 흔들리면서 갑자기 주문을 외우듯 그런 말들이 들려왔대.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테이프 빨리 감는 소리 있지, 그런 것처럼 더 빠르게 계속 들려왔대. 두 놈은 완전 맛이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콧물 다 짜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대. 그래서 한 놈이 이불을 슬며시 걷어냈는데 그 순간 방에 있던 작은 창문으로 어떤 여자가 얼굴을 쓱 하고 들이밀더니 이 두 놈을 잡으려고 팔을 집어넣고 미친 듯이 휘저으면서 그걸 반복하고 있었대.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계속 두 놈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 팔로. 근데 그 창문 높이가 밖에 서면 키가 2m는 넘어야 얼굴이 겨우 보일 정도로 높았대. 손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둘은 계속 구석에서 움츠리고 있었고 문은 계속 쾅쾅거리고 공포감이 너무 심해서 기절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그 상황이 몇 시간이나 이어졌고 날이 밝아오는 게 느껴졌대. 그러다가 밖에서 귀신 보는 놈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모든 긴장이 확 풀렸다고 했어. 아무튼 두 놈을 진정시키고 나니까 멤버들은 더 이상 여름 여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어 했어. 짐 싸고 민박집을 나서는데
민박집 주인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학생들 엄청 조용하게 노네. 여자애들 데리고 왔다고 해서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라고. 아무튼 스펙타클했던 18살의 여름 휴가 이야기였어.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항상 말하지만 나는 귀신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이라 귀신 보는 놈이랑 단짝처럼 거의 붙어 다녔어. 길을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카에 박스를 가득 싣고 가시는데 엄청 힘겨워 보이시더라. 우린 불량 학생이긴 했지만 예의는 나름 있는 아이들이었어. 야, 뒤에서 밀어드릴까? 아니, 잠깐만 있어봐. 이러더니 박스 끄는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서 할아버지는 안 보고 엄한 그 박스 위를 보면서 말하는 거야. 할아버지 힘드시니까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부인,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던 거야. 친구놈이 나중에 해준 말로는 할머니가 그 박스 위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속 울고 계셨다고 했어. 좀 슬프다. 못 떠나고 걱정이 되니까 그 박스 위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보며 계속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군고구마. 귀신 보는 놈은 멤버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어. 그 이유가 자기는 연기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귀신들이 잘 다가오고 자주 접촉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놈이랑 같이 있으면 연기가 없는 사람도 귀신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어. 주변 사람들까지 휘말릴까봐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한다고도 했고, 전에도 언급했듯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귀신을 볼 수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그놈도 나랑은 편하게 잘 붙어 다녔어. 그놈이 연기가 있건 없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니까. 단 다른 멤버들이랑 그놈 사이에는 재밌는 일화가 많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일이야. 멤버 중에 C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작은아버지가 고물상을 했었어. 작은아버지가 군고구마 통 그거 알지? 그걸 얻어왔고 C한테 친구들이랑 용돈벌이를 하라고 그 군고구마 통을 내줬대.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자주 없는데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약간 일진 형 누나들이 군고구마 통 있죠? 그 드럼통 같은 거, 거기다가 군고구마를 많이 팔았었어요, 겨울에.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거 꼭 일진 형 누나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글쓴이가 일진이었잖아요. 군고구마 통을 얻어서 이제 그걸로 용돈벌이를 시작한 겁니다. 군고구마 통을 받은 이 C가 멤버들한테 같이 하자고 말했는데 A랑 B는 바쁘다고 거절했어. 나는 재밌을 것 같아서 오케이 했고, 귀신 보는 놈은 나 때문에 어거지로 동참하게 됐지. 군고구마 리어카를 멀리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근처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어. 첫날은 고구마가 언제 익는지도 불을 얼마나 떼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완전 개판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학교 여자애들이 개업 기념으로 많이 사줬어. 근데 다음 날부터 점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날씨는 춥고 장사는 안 되고 우리도 슬슬 따분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그 와중에 귀신 보는 놈은 군고구마 하나를 식혀두었다가 9시만 되면 그걸 손으로 주물주물 으깨서 땅에 떨어뜨리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어. 처음엔 워낙 얘가 별난 놈이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무려 4일 동안이나 9시 정각에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C가 그 으깬 고구마를 발로 뻑 차버렸어. 고구마는 바닥에 구르고 차는 도중에 짓이겨져서 완전 새까매졌지. C가 말했어. 장사도 안 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왜 장난을 치고 있냐고. 귀신 보는 놈이 말했어. 야, 그렇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막 차면 어떡하냐? 두 놈이 진짜 싸울 기세로 마주섰어. 귀신 보는 놈이 말했지. 너 몸 조심해라.
뭐? 이 새끼가 뒤지려고 환장했나?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야, 친구끼리 왜 이래? 하면서 말렸어. 근데 C는 리어카도 버려두고 에이씨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 귀신 보는 놈은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라이터로 불에 태웠어. 내가 아깝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그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못 먹게 됐으니까 돈이라도 줘야지. 다음날 귀신 보는 놈을 만났는데 아직 얘네들이 냉전 중인 분위기였어. 그래도 친구고 뭐 별것도 아닌 일인데 화해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뭐 그놈이 알아서 연락 올 거야 라고 하더라. 둘이 PC방에 있는데 정말 그놈한테 전화가 왔어. C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리고 어디 있다고 말하고 끊더니 한 30분? 40분 정도 지나서 C가 숨이 완전 차 있는 상태로 PC방으로 뛰어 들어왔어. 야 어제 내가 진짜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 좀 살려줘라.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냥 어리둥절하게 있었지. C가 해준 말은 이랬어. 집으로 돌아가서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급 피곤해졌대. 그때 C의 부모님이랑 동생은 시골에 내려가 있었고 C만 안 갔다고 했어. 아무튼 그대로 씻지도 않고 침대 위에 뻗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방이 새까맣게 어두웠대. 분명 자기는 불을 끈 적이 없었거든. 형광등이 나갔나 싶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 그리고 어디선가 관절 꺾는 소리 같은 우드득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어.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침대 옆 방바닥까지 다가왔대. 그리고 우드득 이런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침대 위로 머리부터 모습을 쫙 보이기 시작했는데 온몸 관절이 완전히 뒤틀려 있었고 무엇보다 턱이 없는 흉측한 모습이었대. 그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도 안 되고 용수철 같은 긴 머리를 한 개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다고 했어. 그 모습에 비명을 버럭 질렀더니 그게 사라졌고 자신은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는 거야. 가위 눌렸나? 싶었는데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우드득 소리.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그 소리는 가까워지고 그것이 침대 밑에서 기어 올라와서는 아래턱이 없으니까 윗이빨로 자기를 갉아먹으려고 들었다고 했어. C는 다시 비명을 질렀고 또다시 그것은 사라졌고 C는 식은땀이 범벅된 채로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고 했어. 계속 가위 눌리고 깨고 뭐 이런 그지 같은 꿈이 다 있나 싶어서 일어나서 꺼진 형광등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형광등이 나갔는지 불이 안 들어오더래. 그래서 거실로 나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물병째로 막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는데 또다시 우드득 이 소리가 들려왔대. C가 뭐야 씨 하면서 불이 꺼진 안방 쪽을 봤는데 아까 그게 엄청난 속도로 C를 향해서 기어오고 있었다는 거야. C는 비명을 질렀고 또다시 아까와 같은 침대 위로 돌아와 있었대. 다른 게 하나 있었다면 이번엔 해가 중천을 넘어서 낮이 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도 또 나타날까봐 완전 긴장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누워있어도 그것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 그래서 잠시 긴장이 풀린 찰나에 C가 내가 어제 전등을 껐던가? 하고 형광등 스위치를 켜봤는데 어제 꿈처럼 형광등이 나가 있어서 불이 켜지지 않았다고 했어. 그때 뭔가 싸한 기분이 C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더니 C는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귀신 보는 놈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무튼 C가 여기까지 말하고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 귀신 보는 놈은 이제 괜찮을 거야 하면서 C를 다독이고 집으로 돌려보냈어. 야, 저 새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냥 배고파서 화난 거야. 씹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으깨줬던 건데 엄한 놈이 발로 차버리니까 짜증 났겠지. 이때 처음으로 이 새끼 생각보다 무서운 새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귀신 보는 친구가 고구마를 으깨서 버렸던 이유가 있었죠. 그걸 받아먹던 귀신이 아래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귀신의 외형을 보니까 온몸에 관절이 좀 꺾여 있었고 아래턱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목은 용수철처럼 늘어나 있었고 아마도 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은 귀신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귀신은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보통 관절이 꺾인 귀신들은 차 사고가 난 귀신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채팅. 귀신 보는 친구놈은 현재 외국에 있고 연락은 스카이프나 카톡으로 간간히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저것 자기가 본 게 귀신이냐, 가위 눌렸는데 이거 귀신이냐, 쪽지 같은 걸로 그놈한테 물어봐 달라는 부탁도 많이 오는데 정말 심각한 질문이 아니면 그냥 패스를 해. 20살 초반 이후로 귀신 얘기도 잘 안 하기도 했고 평소에 서로 무뚝뚝해서 매일 연락하는 편도 아닌데 갑자기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면 짜증을 내더라고. 새집 이사 편에 자취하는 놈 있잖아. 그 놈을 B라고 할게. 당시 PC방에서 스카이러브랑 스타1이 유행했는데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화상 채팅이라는 게 있었어. 그 프로그램이 오마이러브 맞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 B는 화상 채팅에 호기심을 갖고 당시에 꽤 가격이 나갔던 캠 하나를 구입했어. 어느 날 B가 귀신 보는 놈한테 면담 신청을 했어. B가 말하길 가위는 아닌 것 같은데 매일 밤 같은 꿈을 꾼다는 거야. 처음 꿈을 꿨을 땐 원룸 구석에 흰 연기 같은 게 뭉게 있었다가 하루 이틀 지날수록 그 안개 같은 게 사람 형상을 띠더니 같은 꿈을 꾼 지 일주일이 넘은 다음엔 한 여자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났고 그 뒤로 하루 이틀 지날수록 구석에서 날마다 조금씩 자기가 이불 까는 곳으로 가까워진다고 했어. 날이 갈수록 그 형체가 다가왔다. 그 말을 들은 귀신 보는 놈이 뭔가 이상한 거 같긴 하다고 B의 집을 찾아갔어. B의 집은 원래부터 우리들의 아지트였으니까 그 전과 다른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야 정상이잖아. 우리가 항상 놀던 곳인데. 근데 귀신 보는 놈이 조금씩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 B한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고 갑자기 B가 컴퓨터를 켜서 화상 채팅에 접속했어. 귀신 보는 놈이 뭐 하는 거냐고 묻자 B가 말했지. 이게 요즘 유행하는 화상 채팅인데 이쁜 애 하나를 꼬셨고 연락처도 주고 받았다고. 화상 채팅에 매일 접속해서 만난다고. 귀신 보는 놈은 팔자 좋네 하면서 방 안 곳곳을 둘러보는데 한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서 돌아보니까 그게 B가 컴퓨터라는 쪽이었어. 귀신 보는 놈이 컴퓨터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B가 그놈을 캠 쪽으로 확 잡아당기면서 얘 내 친구야 하고 타자를 치는데 상대편이, 그러니까 그 상대편 여자가 이 귀신 보는 놈을 보자마자 채팅을 종료해버렸어. B가 왜 갑자기 뭐야? 하면서 당황해하니까 귀신 보는 놈이 한마디 했어. 내가 살다 귀신 들린 년하고 채팅하는 놈은 네가 처음일 거다. 아무튼 그 뒤로 그 여자애한테 연락 오는 일도 없었고 이상한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았다고 해.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저한테 제보를 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 너무 흡사해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사람도 어떤 검은 안개 같은 게 모락모락 있다가 그게 점점 사람의 형태로 변해가지고 다가왔다고 했거든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오, 비슷한 거를 느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터 불. 다른 친구들을 A, B, C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은 연락하지 않기 때문이야. 더 솔직히 말하면 귀신 보는 녀석이랑 지내면서 남들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그런 기괴한 일에 여러 번 휘말리다 보니까 졸업을 한 뒤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어. 아무튼 다음 이야기 들려줄게.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야. B가 겪은 이야기인데 얘는 여름 휴가편에서도 썼듯이 나중에 빙의도 당하고 그런 걸 보면 좀 허약한 놈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 이후로 학교나 인천 분위기가 좀 흉흉할 때였어. 우리 학교 동기 애들도 5명이나 죽었어.
언제나 말했듯 우리 멤버들은 불량 학생이었지. B가 수업 중에 이게 똥 마렵다고 뻥치고 화장실에 담배를 피러 갔어. 그때 우리 학교 4층을 1학년만 쓰고 있었는데 화장실 맨 마지막 칸이 닫혀 있었고 칸막이 위로 담배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왔대. B가 속으로 어떤 새끼길래 수업 시간에 담배를 피러 와 이러면서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갔대. 지는 B도 담배 피러 들어왔으면서. 아무튼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이려는데 라이터에 부싯돌이 빠져가지고 이 불이 안 붙는 거야. 칙칙칙칙. 그래서 옆 칸에 있는 놈한테 야 라이터 좀 빌려주라 했더니 말없이 칸막이 아래로 라이터가 쓱 하고 밀려왔대. 고맙다 하고 B가 불을 붙이고 칸막이 아래로 다시 라이터를 밀어줬어. 그리고 담배를 빠른 속도로 다 피우고 마무리하는데 옆 칸 놈은 아직 나가는 소리가 안 들렸대. 별 생각 없이 화장실 칸에서 나왔는데 닫혀 있었던 그 마지막 칸 있잖아. 그건 열려 있고 라이터는 칸막이 쪽 바닥에 덩그러니 있었다는 거야. 뭐야 이 새끼 언제 나갔어?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라이터가 부싯돌이 나가가지고 안 켜졌잖아. 라이터도 망가졌던 터라 그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교실로 돌아왔대. 점심시간에 멤버들 만나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B가 또 갑자기 똥이 마렵다면서 화장실로 갔어. 이놈이 화장실에서 담뱃불을 붙이려고 쭈그려 앉았는데 머리에 자꾸 파리가 앉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아이씨 파리 새끼 하면서 손을 휘저었고 무의식적으로 위를 봤는데 웬 시까만 형체가 위에서 B를 향해서 계속 손을 뻗고 있었다는 거야. B의 머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였겠죠. B가 완전 놀라서 똥이고 뭐고 바지 축혀 올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교실로 뛰어왔대. 안 닦았나 봐. 아무튼 멤버들이 뭐야 이 새끼 바지는 반쯤 내리고 뭐야 하면서 킥킥댔는데 귀신 보는 놈이 다짜고짜 물어봤어. 너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있냐? B는 처음엔 당황해서 없다고 하다가 조금 진정되니까 아 맞다 라이터 하면서 라이터를 꺼냈대. 라이터에 라이브라고 써있었어. 인현동에서 불난 집이 라이브였지. 귀신 보는 놈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하고 묻자 B가 아까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줬어. 그러자 귀신 보는 놈이 그거 그대로 그 칸에 갖다 놔 라고 말했어. B는 쫄아서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고 아무튼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고 교실로 돌아왔고 그 후로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해. 네발 의자. 이번 이야기는 멤버 이야기는 아니지만 써볼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바로 백화점에서 보안 일을 한 적이 있었어. 그때 새로 들어온 형이 있었는데 군대 다녀오고 복학하기 전까지 일한다고 했어. 인천에 아는 사람 집에서 일주일 정도 살다가 연수동 쪽에 저렴한 원룸이 나와서 금방 이사했대. 근데 이 형이 날이 갈수록 퀭해지더니 살도 빠지는 것처럼 보였어. 나중에 술 마시면서 형이 얘기해 줬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 처음에 집을 보러 왔을 때 사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방 한가운데 의자만 떨렁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의자가 원목 의자라 생각보다 좋아 보여서 그걸 버리지 않고 그냥 썼대. 아이고. 근데 그날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 분명 제자리에 잘 둔 의자가 퇴근 후에 와보면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더래. 처음엔 착각했나 싶었는데 계속 집을 비우면 의자가 늘 가운데 있었고 하루는 자다가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방 한가운데서 그것도 그 네발 의자가 흔들거리고 있었다는 거야. 형은 기분이 너무 나빠져서 그 의자를 바로 갖다 버렸고 새 의자를 샀는데도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그 새 의자마저 방 한가운데 있었대. 그리고 의자를 버린 날부터 자고 있는데 뭔가 가슴을 싹 스치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가슴 위에 있었대. 근데 밟고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서
좌우로 흔들거리고 있었고 그 발끝을 계속 형 가슴을 이렇게 스치고 있었던 거야.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흥미로워서 내가 귀신 보는 놈한테 얘기해줬어. 그놈이 그러더라고. 그거 지방령이야. 어떤 한이나 어떤 연유로 거길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영인데, 지방령은 말 그대로 한이 많고 자기 영역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자기 구역을 침범하면 자기 구역을 뺏는 줄 알고 물리적인 힘까지 행사한대. 꽤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고 했어. 지방령을 달래면서 잘 지내던가 아니면 당장 그 집을 나오는 게 현명할 거라고도 했지. 어떤 여자가 발끝으로 가슴을 슉슉슉 스쳤다고 했잖아요. 그게 목을 매달고 있으니까 거기서 발버둥 치다가 그 발버둥 치는 느낌이 가슴 위에서 났던 거였구나. 그리고 그 원목 의자를 이용해가지고 목을 매달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인형놀이. 이번 이야기는 나나 멤버 이야기는 아니고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보고 그걸 직접 따라해본 사람 중 한 분이 쪽지로 보내준 내용이야. 이걸 에피소드로 써도 되냐고 물었더니 익명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편의상 1인칭으로 바꾸고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20살 중반에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로 잉여롭게 지내는 사람이야. 인터넷을 하다가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라는 걸 봤고 저게 정말 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각종 후기들이 질비하더라고. 무섭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해서 나도 한번 해보기로 했지. 후기를 보니까 켜놓은 TV가 꺼졌다 켜졌다 하기도 하고 TV 볼륨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고 기괴한 소리도 들린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나는 혼자 자취하는 인간이라 조건에도 잘 맞았고, 안 그래도 이 근처에 누가 방에서 목을 맸다느니 어쨌다느니 소문이 많아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어. 와, 이 사람도 진짜 제정신 아니다. 이어서 대신 나는 머리를 좀 굴려서 트릭을 하나 준비했지.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 가니까 콩알탄이라고 있었어. 그걸 아직도 팔고 있더라. 그 콩알만하게 생긴 화약이 든 종이 주머니야. 던지거나 밟으면 딱딱 소리를 내면서 터지지. 저도 옛날에 많이 갖고 놀았는데 요즘 MZ들은 모를 거예요, 콩알탄이 뭔지. 아무튼 콩알탄을 2팩을 사봤어. 그리고 집에 있던 미키마우스 인형을 제물로 삼았지. 혼자는 숨바꼭질 준비물이야. 쌀, 인형 안에 채워놓을 수 있을 정도의 쌀, 그리고 인형, 속에 쌀을 채워넣을 수 있는 봉제 인형, 가능한 한 사람처럼 팔다리가 달려있거나 사람 자체를 많이 닮은 인형일수록 좋다고 해. 그래야 더 귀신이 잘 붙는데. 솜 인형이라면 안에 있는 솜을 다 빼고 쌀을 넣으면 된다고 해. 자신의 손톱, 머리카락, 피 또는 살점 약간, 이거 살점은 일종의 증폭제 역할을 한다고 해. 근데 피나 살점은 절대 넣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해. 증폭제로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금물이나 술로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이 붙어버린다고 하지. 그리고 무기가 될 수 있는 뾰족한 도구, 바늘, 칼이나 송곳 따위, 겁이 나거나 구하기 힘들면 연필이나 샤프같이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지. 그리고 소금물 혹은 술 1컵 정도, 그거를 숨을 장소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해. 그리고 피난소, 자신이 숨을 방, 영적인 위험에 대비해서 향이나 부적으로 보호되어 있거나 종교적인 상징물이 있는 방이 좋다고 해. 오, 깜짝이야. 디오리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오, 깜짝 놀랐네. 예를 들면 십자가 걸려있는 그런 방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끈끈이, 이건 귀신을 위한 함정이고, 그리고 붉은 실, 인형의 배를 꿰맬 때 사용해야 된다고 해. 그리고 실은 꼭 색이 붉은색이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아무튼 혼숨 설명서대로 미키마우스를 제물로 만들어주고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 인터넷을 보니까 그때쯤이 귀신이 제일 활발한 시간이라고 했거든. 3시가 돼서 절차대로 다 하고, 근데 우리 집엔 TV가 없어.
TV 대신 컴퓨터를 켜고 칼로 찌른 인형과 칼을 화장실에 던져 넣고 나는 벽장 속으로 숨기로 했어. 혼수많은 방법 중에 인형을 칼로 찌른다가 있어. 이유는 인형이 나를 증오하게 해서 쫓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사놨던 콩알탄 2통을 화장실에서부터 내가 숨은 벽장까지 바닥에 열심히 잘 뿌려뒀지. 진짜 인형의 귀신이 들어서 날 찾아다닌다면 그걸 밟고 콩알탄에 탁 터지는 소리가 나라고.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벽장으로 들어갔어. 20분 정도 지나도 딱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별다른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았고. 근데 갑자기 들고 있던 휴대폰에 진동이 오더라고. 이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확인해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친구의 번호였어. 근데 메시지 내용은 없었지.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서 빨리 이걸 끝내고 연락을 해봐야겠다 싶었어. 벽장 문을 열고 나왔는데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 완전 놀라서 머금고 있던 소금물을 삼킬 뻔했어. 아무튼 너무 깜깜하니까 불부터 켜야겠다 싶어서 불을 탁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찌된 건가 싶다가 갑자기 차단기 생각이 났어. 두꺼비 집. 얼마 전에도 차단기가 내려가서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가 꺼진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차단기 쪽으로 가서 차단기 스위치를 다시 올렸더니 불이 들어왔어. 그럼 그렇지, 뭐 귀신이 어디 있겠어 하고 소금물은 대충 변기에 뱉고 화장실에 잘 있는 인형을 수거하고 칼은 싱크대에 잘 갖다 놨어. 쌀은 좀 아깝긴 한데 왠지 좀 더러울 것 같아서 그냥 인형째로 밖에다 내다 놨지. 그리고 콩알탄도 수거했어.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잘못 보냈다고 하더라고.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완전 실망했고, 다음날 인터넷을 하다가 좀 심심해져서 콩알탄을 들고 괜히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여기저기 막 던졌는데 3개, 4개 던질 때까지 하나도 터지지 않는 거야. 이거 뭐야? 불량인가? 해서 2통을 전부 바닥에 털고 밟아봤는데 전부 다 안 터졌어. 이거 불량인가? 하고 따지려다가 어른이 콩알탄 사서 불량이라고 따지는 것도 웃기잖아.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따져서 뭐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문방구에 가서 콩알탄 2통을 더 샀어. 그리고 땅에 던져봤는데 탁탁 하고 터지더라. 이게 뭔가 싶어서 집까지 오는 길에 그 2통을 전부 던져봤는데 한 발도 남김없이 전부 다 터졌어. 그제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인형 태워야 된다고 했는데 이 생각이 나서 집 앞까지 뛰어갔는데 그 인형 사라져 있었어. 솔직히 아직도 무서워. 그 귀신이 돌아다니면 콩알탄 소리가 났을 텐데 소리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안 돌아다녔구나, 그래 귀신이 어딨어 라고 했는데 그 콩알탄이 원래 소리가 안 나는 거였어. 원래 소리가 안 났던 건지 그 귀신이 소리를 안 나게 했던 건지, 그럼 그거는 방 안에서 열심히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어디로 사라졌을까?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자친구. 당시 재물포 뒷역은 PC방의 메카였어. 그쪽은 PC방만 한 20개는 됐던 것 같아. 시간당 500원짜리도 있었고 가정집을 개조한 좌식 PC방도 있었고, 귀신 보는 놈, 나, 그리고 A는 재물포 뒷역 PC방에 가는데 A가 지나가는 교복을 입은 여자애를 보고 와, 쟤 죽인다 이러면서 그 여자애한테 갔어. A가 여자도 많고 바람기도 심하고 전형적인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거든. 여자애가 거절했어. A는 계속 조르다가 여자애가 휙 도망가 버리니까 우리 쪽으로 다시 왔어. 아씨, 이뻤는데 요즘은 잘 안 먹히네. 내가 말했어. 너 지겹지도 않냐? 에라이 병신아. 귀신 보는 놈이 말했지. 쟨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A가 말했어. 아니야, 내가 쟤 반드시 꼬신다. 그 뒤로 A는 마지막 수업을 땡땡이 까고 그 여자의 학교 앞까지 가서 기다렸어. 당시 우리는 여학교 교복이 어디 학교인지 다 꿰고 있었거든. 그렇게 매일같이 먹을거리라던가 짜잘한 무언가를 사들고 그 여자애를 기다렸다가
만나서 계속 연락처를 요구했어. 한두 번 거절하다가 그 여자아이들 친구들이 부추기니까 결국 연락처를 따냈나 봐. 그 뒤로 서로 적당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 A는 운동을 상당히 잘했어. 학교 반끼리 햄버거 내기로 축구를 했는데 갑자기 잘 달리던 A가 털썩 쓰러지는 거야. 멤버들이 놀라서 달려갔는데 다행히 크게 이상은 없어 보였어. A가 말하길 가슴 부분이 갑자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욱신욱신 거려서 숨이 잠깐 안 쉬어진다고 했어. 그리고 귀신 보는 놈을 보더니 가위 눌린 얘기를 해줬어.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우리 또래의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 가슴팍에 손을 이렇게 얹고만 있었다는 거야. 다른 가위처럼 목을 조르거나 끌어당기거나 무슨 말을 짓거리거나 그런 거 절대 없고 그냥 손만 여기에 딱. 그때부터 조금씩 가슴이 답답했다고 했고 그 가위가 벌써 4번째라고 했어. 귀신 보는 놈은 A한테 그 여자애를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했고 A는 그 여자애한테 연락했어. 그래서 귀신 보는 놈이랑 A랑 그 여자애랑 셋이서 만나기로 했지. 커피숍에서 두 놈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자애가 왔는데 귀신 보는 놈이 하더니 최근에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냐고 물었어. 여자애는 머뭇거리다가 그 라이터불 편에 말했던 화재 있었잖아. 인천에서 났던 화재. 그때 화재로 이 남자친구가 죽었던 거야. 여자애가 시무룩해지니까 귀신 보는 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걱정 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그나저나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겠네. 이렇게. 그리고 대충 자리 정리하고 여자애를 보내고 나서 귀신 보는 놈이 A한테 말했어. 너 그냥 적당히 헤어져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저의 남자친구 귀신이 주변에 붙어서 어지간히 괜찮은 남자 아니면 허락 안 해줄걸? 자,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제일 소름 돋더라고요. 귀가 시간.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때는 채팅 사이트 스카이러브가 한창 잘 나가던 시기였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땐 번개라는 게 정말 단순했어. 하이, 학교 어디야? 너 누구누구 알아? 만날래? 이 4마디만 오가면 진짜로 즉석에서 만나는 일이 생겼어. 그 과장 아니고 진짜야. 그렇게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사는 나랑 동갑인 여자애를 만나게 됐어. 처음엔 그냥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조금 분위기가 풀리니까 이상한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그 귀신 보는 친구놈 이야기까지 하게 됐지. 그러자 그 여자애가 자기도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자기는 학원 끝나고 항상 같은 길로 집에 가는데 그 골목에 전봇대가 하나 있고 거기에 가로등이 달려 있어서 원래도 꽤 어두운 길이래.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멀리서 전봇대 근처에 딱 멀뚱히 서 있는 여자가 보이기 시작했대. 흰색 티셔츠에 어두운 색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길 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봇대를 향해서 서 있어서 뒷모습만 보였다고 했어. 처음엔 그냥 뭐야 저 여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쳤대. 근데 다음날 학원 끝나고 같은 길로 돌아오는데 그 여자가 또 그 자리에 서 있더래. 옷도 똑같고 자세도 똑같고 어제랑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지. 그때부터 슬슬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해서 그날은 그냥 걸음을 빨리 해서 집으로 돌아왔대. 그리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괜히 오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역시나 전봇대는 어둡게 서 있었고 그 여자는 또 뒷모습 그대로 거기에 서 있었대. 그 순간 진짜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 그래서 그냥 빨리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걸음을 재촉했는데 그 여자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가로등불이 갑자기 팍 켜졌고 놀라서 반사적으로 전봇대 쪽을 봤다가 그제야 처음으로 알게 됐대. 그 여자 다리가 없다는 걸. 그 여자애는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대. 숨이 막힌 것처럼 꺽꺽거리면서 집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다고 했어.
혹시라도 따라올까봐 뒤를 돌아볼 엄두도 못 냈다고 하더라. 그날 이후로는 그 골목길은 아예 피해서 그냥 멀리 돌아서 다녔다고 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무 흥분했어. 그래서 너 설마 뻥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자애가 그 여자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는 말까지 꺼내더라고. 그래서 일단 알았어, 믿을게 하고 며칠 뒤에 학원 끝날 때 내가 집까지 같이 가줄 테니까 거기에 같이 가보자고 했어. 그러니까 글쓴이는 귀신을 보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흥분했대. 그 여자애도 무서웠는지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다다음 날 학원 근처에서 여자애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둘이 같이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 근데 문제의 골목에 거의 다 왔을 때 여자애가 갑자기 무섭다면서 돌아가자고 했어. 나는 괜찮다면서 잘못 본 거라고, 나랑 같이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냐고 계속 설득했지. 사실 속마음은 따로 있었어. 그 다리 없는 여자가 너무 궁금했거든. 그렇게 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그 여자의 말대로 가로등이 있었는데 엄청 어두웠어. 여자애가 멀리 전봇대를 가리키면서 저기야 라고 했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잠깐 기다려 라고 말하고 나 혼자 전봇대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 전화를 건 사람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놈이었어. 그 귀신 보는 친구놈.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다면서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순간 뜨끔했지만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여자의 집에 데려다 주는 중이라고 얼버무렸지. 그러자 그놈이 한참 말이 없다가 너 진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 전화 끊고 나서도 좀 찜찜하긴 했는데 이미 여기까지 온 김에 뭔가 확인은 하고 싶어서 전봇대까지 갔어. 근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지. 멀리서 보고 있던 여자애한테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하고 소리치니까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라. 그리고는 진짜 없네 이렇게 말했어. 나는 귀신을 못 봐서 힘이 쭉 빠졌고 여자애는 끝까지 자기는 분명히 여기서 봤다고 했어. 집에 가는 길에 여자애가 갑자기 춥다고 하길래 결국 내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어줬어. 그렇게 여자애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 다음날 학교에서 그놈을 보자마자 어제 전화가 떠올라서 바로 물어봤어. 야, 너 어제 뭐야?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 그놈은 대충 얼버무리면서 별거 아니라고만 했어. 꿈 얘기를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놈 성격상 더 물어보면 입을 다물 게 뻔해서 그냥 말았지. 그렇게 하루 이틀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한테 전화가 왔어. 받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번 하니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 그 여자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이후 일은 솔직히 지금 다시 떠올려도 기분이 좋지는 않아. 나는 바로 그놈을 찾아가서 여자애가 겪은 일을 전부 이야기해줬어. 그러자 그놈이 정말 화가 난 얼굴로 욕부터 하더라고. 결국 셋이 같이 그 여자의 집으로 가게 됐고 그놈은 전봇대부터 확인하자고 했어. 전봇대 근처에서는 아무 기운도 안 느껴진다면서 아마 집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더라. 여자애는 그 말을 듣고 거의 울기 직전이었고 겨우겨우 달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놈은 아무 말 없이 여자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 안을 둘러보고 나와서 조용히 말했어. 다리가 없어서 그런지 진짜 기어다니네. 그 말에 여자애는 거의 쓰러질 뻔했고 그놈은 현관까지 가서 혼잣말처럼 뭔가를 중얼거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어. 나중에 그놈이 해준 설명을 듣고 나서야 모든 게 조금 이해가 됐지. 내가 전봇대 근처로 갔을 때 그 여자는 분명 거기 있었고 그 귀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바람에 자기 자리를 빼앗겼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이 오해한 거지. 여자애한테 붙었대. 그리고 그날 그놈이 전화했을 때 꿨던 꿈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그제야 얘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알겠더라고. 기가 센 사람들은 흉가를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귀신들이 밀려난대. 그 기에 밀려서, 양기에 밀려서. 그래서 폐가에 만약에 기가 센 사람이 갔어요? 그러면 그 폐가에 있던 귀신들이 밀려나겠죠. 이 기 때문에. 그럼 이 귀신이 화가 나는 거야.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기가 센 이 사람을 공격을 못 하는데 그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붙는 거지.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 센 사람들은. 무당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쓴이가 기가 센 사람인데 굳이 거기를 가가지고 그 전봇대 밑에 있던 귀신이 화가 난 거야. 여자애한테 붙었던 거죠. 왜 그 전봇대 밑에 붙어 있었던 걸까? 거기서 죽었던 걸까? 왜 거기 있었을까? 그리고 다리가 왜 없었을까? 설마 토막살인으로 전봇대 밑에 버려졌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력시험. 우리 멤버들은 1학년 때까지만 같은 반이었고 2학년부터는 전부 반이 갈라졌어. 그래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어울렸고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 2학년 봄에 설악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마침 같은 날 설악으로 온 다른 학교 애들도 엄청 많았어. 휴게소에서 우리 멤버 중 C가 다른 학교 여자애의 번호를 땄어. 진짜 대단한 놈이었지. 그래서 우리 멤버들은 밤에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서 번화가로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어. 물론 그 여자애들한테도 같이 나오라고 했고 어차피 숙소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우여곡절 끝에 연락처를 딴 애들이랑 합류를 했는데 그쪽은 4명이었어. 노래방도 가고 소주방도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았지. 여자애들한테 귀신 보는 놈 그놈 이야기랑 이런저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니까 되게 재밌어하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그 동네가 생각보다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았어. 소주방까지 갔다 나오니까 뭐 더 이상 갈 데가 딱히 없어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지. 그때 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숲 같은 곳에 폐가 하나가 보였어.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물어봤어. 야, 저기 귀신 있냐? 그러자 멤버들은 이 새끼는 틈만 나면 귀신 타령이야 이러면서 핀잔을 줬고 그때 C가 나를 도발하듯이 한마디 던졌어. 너 근데 원래 귀신 겁나 무서워하면서 일부러 더 센 척하는 거 아니냐? 이 말에 멤버들이랑 여자애들까지 별것도 아닌데 막 낄낄대면서 웃기 시작했고 나는 순간 확 발끈했어. 야, 저기 귀신 있어 없어? 귀신 보는 그놈이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야, 있어, 있다고. 야, 됐냐? 이렇게 말하자 C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 술 먹고 뽑기 기계에서 뽑은 싸구려 터보 라이터였지. 저 이게 궁금한데 진짜 우리 길 가다가 뽑기 기계들 많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많이들 뽑나? 아무튼 그러더니 폐가 쪽으로 슬슬 가서 그 라이터를 폐가 안으로 휙 던져버렸어. 너 저거 가져와봐. 내가 똥개냐? 아, 이 새끼 쫄았네. 쫄보냐? C의 그 도발에 멤버들이랑 여자애들이 또 웃어댔고 귀신 보는 그놈만 똥 씹은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어. 나도 슬슬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 내가 저거 가져와서 던지면 너도 똑같이 들어가서 찾아와. 콜? C가 잠깐 멈칫하더니 내가 허세 부리는 줄 알았는지 해봐 그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세 좋게 폐가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 사람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인지 얼굴에 거미줄이 막 계속 걸릴 정도였고 안은 엄청 어두웠어. 라이터를 찾는 데만 시간이 꽤 걸렸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그 안에서 계속 헤맸던 것 같아. 당연히 마당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라이터가 방 안에 있었어. 라이터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니까 C랑 귀신 보는 놈 그놈 빼고 멤버들이랑 여자애들이 오 하면서 박수까지 쳐줬어.
나는 일부러 사악하게 웃으면서 말했지. 야, 너 긴장 빨아라 새끼야. 그리고는 라이터를 아까보다 더 성의 있게 폐가 안으로 다시 던져 넣었어. 이번엔 씨가 머뭇거리자 주변에서 헤이 남자 새끼가 이러면서 또 부추기기 시작했고, 씨는 저거 뭐 라이터 가져오는 게 대수냐? 이러면서 패기 넘치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 우리는 밖에서 킥킥대면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씨가 나오지 않는 거야. 내가 라이터를 찾는데 걸렸던 시간은 이미 훌쩍 넘긴 상태였고, 그러니까 10분 20분. 그때 귀신 보는 친구놈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폐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갑자기 이런 씨 하고는 폐가 쪽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우리 멤버들도 당황해서 전부 그 뒤를 따라 들어갔고, 씨는 내가 라이터를 찾았던 그 방에서 팔 다리를 쭉 뻗고 대자로 뻗어서 기절해 있었어. 나는 이 새끼 이거 기절할 거면 애초에 시비를 걸지나 말지 이러면서 싸대기를 치면서 깨우려고 하는데, 귀신 보는 그놈이 야 지금 깨우지 말고 일단 들쳐업고 나가자 라고 말했어. 그래서 멤버들이 힘을 합쳐서 씨를 부축하고 폐가 밖으로 나왔지. 여자애들도 완전히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귀신 보는 그놈이 이렇게 말했어. 멀리서 볼 때는 많아야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니까 저기 담벼락에 8명 정도가 붙어있어서 우릴 쳐다보고 있더라. 안에는 걔네들 말고도 10대 명은 더 있어 보였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이 허세, 이것 때문에 남자들 수명이 여자보다 짧은 것 같아요. 괜히 막 쓸데없는 짓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특별편. 특별편은 20살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귀신 보는 녀석은 일본으로 가버려서 이번엔 등장하지 않아. 학교가 집에서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나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 그게 또 남자의 로망이잖아. 근데 학교 근처에서 자취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학교 앞 자취방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 여관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제2의 꽈방이 되기도 하거든. 당연히 내 방에도 동기나 선후배들이 엄청 들락날락 거렸는데 이상하게 내 방에서 대부분 한 번씩은 기괴한 일을 겪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짧게 간추려 볼까 해. 진짜 맞아요.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자취방을 얻게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진짜 아지트가 되어버려.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아무튼 그때 내 자취방 구조가 빌라 같은 게 아니라 단독 주택의 형태였어. 1층 일자 복도에 현관문이 일렬로 4개가 쭉 있었고 나는 1층의 3번째 방이었지. 내 방 열쇠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들고 다니고 하나는 방황하는 애들을 위해서 열쇠는 화분에 꽂아두는 방식이었어. 한 번은 낮술을 마시고 완전 꽐라가 된 동기놈 하나가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뻗어 있었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고 누구야? 이러면서 현관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대. 그래서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다시 쾅쾅쾅 소리가 들렸고 진짜 짜증내면서 문을 열었더니 또 아무도 없었대. 그걸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놈이 갑자기 뭔가 섬찟한 기분이 확 들어서 미친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었어. 그놈이 겪은 그 쾅쾅쾅 이건 걔만 겪은 게 아니었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일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괴담처럼 굳어져 버렸지. 근데 또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 그 벨티 하듯이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많아서 처음엔 그게 큰 사건으로 번지진 않았지. 그러다 제대로 한 방 터지는 일이 생겼어. 후배 여자애 하나가 오전 공강이라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쉬고 있었대. 그때도 밖에서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여자애는 바로 열어주지 않고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대. 그래서 잡상인인가 싶어서 대충 넘기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서 또 쾅쾅쾅 소리가 들렸어. 아 진짜 뭐야. 짜증 섞여서 다시 누구세요? 했는데도 대답은 없었대. 후배는 그냥 무시하고 TV를 계속 보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 너 지금 어디야? 후배 동기인 선머슴 같은 다른 여자애였대. 후배는 아, 나 선배 집에서 쉬고 있어 하고 답장했지. 그런데 진짜 1분도 안 돼서 밖에서 쾅쾅쾅쾅쾅 더 다급한 소리가 들리더래. 뭐지 싶어서 현관 쪽으로 갔더니 밖에서 그 선머슴 같은 여자애가 그 목소리로 야 빨리 문 열어 빨리. 그 후배는 뭐야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선머슴녀가 그 후배 손을 낚아채서 미친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달리기 시작했대. 한참을 뛰고 나서 둘 다 지쳐서 멈췄고 후배가 아 갑자기 왜 그래 하고 묻자 선머슴녀가 자신이 본 걸 말해줬어. 선머슴녀는 이 후배가 오전 공강이면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때우고 있을 것 같았대. 완전 우리 집의 아지트였으니까. 자기도 공강이라 좀 심심해서 수다 좀 떨려고 이 후배를 찾았고 게다가 그 선머슴녀는 우리 집의 그 쾅쾅쾅 괴담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동기인 그 후배를 놀래켜 주려고 말도 안 하고 우리 집을 쓱 찾아왔는데 그때 그 선머슴녀가 본 게 뭐였냐면 우리 집 현관 위쪽에 어떤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문을 두들기고 있었다는 거야. 선머슴녀는 그걸 보자마자 멍해져서 얼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선머슴녀랑 눈이 딱 마주치고 잠깐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벽에 붙은 채로 사사삭 하고 사라졌대. 그 선머슴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 있다가 정신을 겨우 차려서 후배한테 문자를 보낸 거였고 후배가 우리 집,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답신하자마자 바로 뛰어 들어와서 손을 잡고 튄 거였지. 그때 우리 집을 들락날락하던 애들의 유형은 다양했어. 막차 끊긴 애, 술집을 만들어 놓은 애, 간식 먹고 튀는 애, 그리고 가끔 우렁각시처럼 청소하고 반찬을 채워두고 가는 애. 한 번은 여자 후배가 우울한 일이 있다고 족발이랑 소주를 사들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어. 야, 이거 완전 그린라이트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는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뭐 그런 건 언제나 환영이었고 우리는 술을 마셨고 후배는 꽐라가 돼서 뻗었고 나는 컴퓨터를 하면서 조금 더 홀짝거리다가 잠들었어. 과연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이어서 다음날 11시쯤 해가 중천에 떠서야 깼는데 그 후배는 아직도 처자고 있더라고. 잘도 잔다 이러면서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데 부싯돌이 틱 하고 나가버렸어. 아이씨 이러면서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로 담뱃불을 붙였지. 한 모금 딱 빨고 아침 첫 담배의 그 띵한 느낌에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어. 뭐야? 하고 돌아봤더니 그 여자 후배가 식은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애가 헉헉거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잠꼬대도 참 야무지게 한다. 너 악몽 꿨냐? 물어보니까 이 후배가 가위에 눌렸대. 가위 내용이 뭐였냐면 그 내 방이 이불을 깔고 누우면 창문이 눈앞에 들어오는 위치였고 거기에 방범창이 쳐져 있었어. 사람이 밖에 서 있으면 얼굴이 보일 정도의 그 정도 높이였거든. 근데 후배가 가위에 눌렸을 때는 거기로 몸통만 보였대. 그러니까 키가 엄청 크다는 거였지. 그리고 그 긴 팔을 방범창 있잖아 그 사이로 집어넣고 자기를 잡으려고 미친듯이 팔을 휘젓더래.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는데 시선을 내 쪽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내가 가스레인지로 담뱃불을 붙이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보이더래. 근데 내가 나가려고 할수록 그 손이 점점 가까워졌고 손끝이 자기 얼굴에 닿는 순간 비명을 지르면서 깼다는 거야. 애가 완전히 창백해졌더라. 당시 내 방에서 동기랑 선후배들이 겪은 기괴한 일 중에 쾅쾅쾅 말고
또 유명했던 게 우리 집 옆방의 소리였어. 내가 1층 세 번째 방이었고 내 옆인 네 번째 방은 내가 이사 오기 전부터 꽤 오래 빈 방이었거든.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에 와 있던 애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듣고 옆방이랑 붙은 벽에서 뭐 말소리 같은 거, 뭔가 끄는 소리 같은 거,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그중 제일 유명한 소리는 타닥타닥타닥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고 그걸 제일 많이들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쾅쾅쾅만큼 따닥따닥따닥 하는 소리도 유명해졌어. 처음엔 나도 그런 줄 몰랐어. 하도 애들이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시비 거는 것 같다 이러니까 후배 놈 중 한성깔 하던 놈은 옆방으로 가서 문까지 두드렸대. 결국 몇 명이 나한테 옆방 사는 사람 누구냐 물어봤고 나는 옆방은 오래전부터 빈집이야 라고 말해줬지. 그 이야기가 과 안에서 쫙 퍼지면서 내 자취방이 아예 그냥 귀신 나오는 집이 되어버렸어. 근데 나는 정작 그런 미스테리한 일들을 눈꼽만큼도 못 겪었어. 어느 날 자정쯤 컴퓨터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후배들 사이에서 아줌마라는 별명으로 통하던 여선배가 문자를 보냈어. 야,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좀 재워줘. 술 먹고 들어간 거 우리 아빠한테 걸리면 나 죽어. 아니, 이 글쓴이는 잘생겼나 보네. 아무튼 그 선배 아버지가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업인데 예정에도 없이 집에 들어온 거야. 선배는 방심하고 술을 퍼마시다가 어머니한테 아빠 왔다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지. 나는 간단하게 답했어. 아줌마, 올 때 그럼 치킨 사와. 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냈고 컴퓨터를 계속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도 선배가 안 오길래 뭐 알아서 문 따고 들어오겠지 하고 그냥 잤어.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선배가 왔다 간 흔적이 없는 거야. 뭐지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어디선가 아주 작게 그 기계음 같은 게 들리는 거야. 집중해보니까 그 소리는 벽에서 들리고 있었어. 전화를 계속 건 채 그 벽 쪽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벨소리가 확실히 들렸고 그게 그 옆방의 방향이었어. 옆방은 계속 빈 방이었으니까 설마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옆방 문 손잡이를 탁 돌렸는데 문이 열리는 거야. 분명 잠겨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 안에 들어가니까 그 선배가 방 한가운데 자빠져 있었고 옆에는 치킨도 있었어. 아니, 이 아줌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하면서 그 선배를 깨웠고 뺨을 몇 대 치니까 선배가 정신을 차렸어. 근데 선배가 내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나를 끌어안더니 대성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 그리고 빨리 나가자 이러더라고. 일단 선배를 내 방에 데려와서 진정시키고 나서 들은 얘기가 이거였어. 선배는 내 문자를 받고 술 몇 잔 더 마셨고 완전 꽐라가 됐대. 근데 그 와중에 치킨은 어떻게 샀는지 치킨을 들고 우리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야. 근데 안에서 내가 대답이 없으니까 화분에서 열쇠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그 네 번째 그 옆방에서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대. 선배는 술이 취해가지고 방을 잘못 찾았나 보다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혼잣말을 하고 그 문이 열린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근데 들어가 보니까 깜깜한 방 한가운데에 누가 서 있었다는 거야. 선배는 야, 너 불도 안 켜놓고 저 새끼 불도 안 켜놓고 뭐해? 하면서 다가갔는데 그 순간 타닥타닥타닥타닥 그 소리가 방 가운데에 있던 그 사람한테서 들려오더래. 선배는 이미 그 따다닥 하는 소문도 알고 있었고 직접 들은 적도 있었으니까 술이 확 깨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굳었대. 그러자 방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고개를 확 돌렸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도 안 되는 그 뭔가가 이빨을 미친 듯이 따닥따닥따닥 부딪히면서 그런 소리를 내고 있었대. 그러니까 그 딱딱따닥따닥 소리가 이를 타타타타닥 부딪히는 소리였던 거야. 그리고 그 선배는 그대로 기절. 그 뒤로 그 선배는 한동안 내가 집에 없을 때는 내 방에 잘 안 오더라. 특별편에서 계속 말했듯이
내 자취방은 이미 동기랑 선후배들 사이에서 귀신 나오는 집으로 완전히 인식이 박혀 있었어. 선배, 귀신 못 봤어요? 너 그 집 안 무섭냐? 넌 뭔가 이상한 거 안 느껴? 나는 속으로 계속 답했지. 못 봤어. 이상한 거 좀 나와봐. 제발 나도 귀신 보고 싶다고. 라면서. 어찌 보면 그 집이랑 나는 이상하게 궁합이 잘 맞았던 걸지도 몰라. 방값도 쌌고 집주인도 내가 그렇게 오래 사는 걸 신기해했어. 학생, 몸은 괜찮아? 하면서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집주인도 거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였겠죠? 그러던 어느 날 후배 하나가 발칙한 계획을 짰어. 우리 선배네 집에서 분신사바 해봐요. 야, 우리 집 무당집 만들 일 있냐? 근데 그때 과방에 있던 5명 전부 찬성한 거야. 내 의지랑 상관없이 우르르 내 집으로 몰려왔어. 걔네가 그 분신사바 세팅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후배가 갑자기 말하더라고. 선배는 PC방 가 계세요. 선배는 이상한 거 한 번도 못 느꼈다며. 왠지 선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주변에서도 야 그래 너 좀 꺼져 있어라 이러고. 아, 이 새끼들이 진짜 하면서 결국 나는 PC방으로 쫓겨났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슬슬 지루해져서 문자를 보냈지. 야, 다 끝났냐? 얼른 정리하고 술이나 먹자. 그러자 답장이 왔는데 그 알 수 없는 이상한 기호들만 써 있었어.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 이거 큰일 난 건가? 서둘러 PC방을 나와서 집으로 뛰어갔어. 현관문을 벌컥 열었는데 다들 멀쩡한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잘 왔다.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왜? 뭔 일 있었어? 보니까 바닥엔 찢어진 스케치북만 잔뜩 있었어. 펜이 계속 제자리만 맴돌아서 몇 장이나 쓰면서 했는데도 스케치북만 계속 찢어졌다는 거야. 주희는? 주희 괜찮아? 그 문자 보낸 후배가 주희였거든. 선배 왜요? 다행히도 주희는 멀쩡했어. 나는 길게 얘기하면 피곤하니까 끝나면 치우자 하고 그 스케치북이랑 펜을 집었는데 그 순간 팍팍팍 소리와 함께 집에 있던 모든 전등이 한꺼번에 팍 나가버렸어. 뭐야 이거? 애들도 당황하더니 너무 껌껌하니까 폰이라도 켜자 하면서 폰을 보는데 핸드폰도 전부 전원이 안 켜지는 거야. 애들이 완전 일사불란하게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내 집을 싹 뛰쳐나가버렸지. 학교 다닐 때 동기 1명, 후배 1명하고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걸 보고 뻑이 가버린 거야. 우리는 물 한 개를 사진으로 담겠다고 차를 타고 주산지로 가고 있었어. 밤늦게 출발한 거라 길은 엄청 어두웠고 그때 대학생 차에 내비가 있을 리가 없잖아. 전국 지도책을 들고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진짜 힘겹게 이동하고 있었지. 그러다 나는 지쳐서 뒷자리에서 꾸벅꾸벅 반쯤 자고 있었고 앞좌석에서 후배가 운전, 조수석 동기는 지도랑 씨름 중이었어. 그때 후배가 말했어. 형, 저 앞에 누가 있는데? 동기가 웃으면서 여자네. 야, 태워줄까? 그런 이상한 소리에 잠이 확 깨가지고 의자 사이로 전방을 봤는데 내 눈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후배가 또 말하더라고. 와, 씨, 이쁘다. 옆에 있던 동기도 흥분해서 야, 그럼 태워서 같이 놀자. 나는 순간 확 느꼈어. 아, 이 새끼들 뭔가 보면 안 될 걸 보고 있구나. 야, 그냥 지나가라. 동기가 놀라서 너 안 잤어? 후배도 왜요? 이쁜 거 같은데. 진짜 홀린 것처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잘라 말했어. 야, 시계 봐라. 몇 시냐? 라이트 끄면 앞에 보이냐? 주변에 전부 산이잖아. 여자 혼자 이 시간에? 그제서야 둘 다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쎄한 걸 느낀 표정이 되더라고. 그리고 서행하던 차가 갑자기 빨라졌어. 후배가 쫄아서 밟았나 봐. 나는 바로 말했지. 아, 동서가. 네? 너 백밀러 보지 마라. 왜요? 내 친구가 그러더라. 한밤중에 운전하다가 귀신 보면 괜히 앞 안 보고 백미러만 보다가 사고가 난대. 그리고 나는 일부러 예를 하나 던졌어. 귀신인 줄 눈치채고 그냥 지나쳤는데
백미러로 보면 그 여자가 전혀 멀어지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예. 그리고 말이지, 그 친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친구 맞아. 귀신 보는 그 친구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 10편을 들려드렸습니다.